ESPN 들어보셨죠? ESPN이라는 미국 최대 스포츠 케이블 채널에서 KBO 리그 중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KBO에 직접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인데 왜 한다고 했을까 이거를. 참.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서울의 장강훈입니다. 갑자기 얼굴 빨간 애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저희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포츠 서울 야구팀은 뭐 전통적으로 국내 최고를 자부하기 때문에 저희도 유튜브라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압박을 해서라고는 제가 영상이나 말로 전달할 때 조금 더 뉘앙스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전달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기사들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리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거기 그 질문을 토대로 또 취재를 해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아주 재밌는 야구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아재가 들려주는 야구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고발 프로그램 같은 그런 컨셉은 아니고요. 그냥 심심할 때 야구 보고 싶을 때 이럴 때 한 번씩 들으시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아재야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4월 13일인데 14일 날 이사회가 열려요. 이사회는 10개 구단 사장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뭐 KBO 리그에서 하는 회의 중에는 구단주 총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등급의 회의예요. 그래서 뭐 리그 개막 여부, 축소 여부, 연봉 상한제 이런 것들 다 이사회에서 만드는데 내일은 긴급 이사회로 개막을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야구회관에 사다가 내일은 양재동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하는데 뭐 사안이 커서 아니면 취재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그 KBO 회의실 옆에 미디어 센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소음 때문에 장소를 옮겼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취재진들은 시작하기 전에 스케치만 하고 다시 야구회관으로 가서 야구회관에 가면 또 기자들 대기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대기를 하기로 했는데 가장 관건은 5월 초에 개막을 할 수 있을까? 예요. KBO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는 확진자 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명대로 유지를 한 2주 정도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또 정부에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을 하더라도 무관중으로 개막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혹은 5월 5일 개막을 목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징성 등을 고려하면 뭐 노동절의 그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죠. 5월 1일 날 개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테고 또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프로야구의 모토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개막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담겨 있는 그 맥락은 144경기를 고수를 한다는 전제, 그러니까 144경기를 팀당 다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5월 1일 혹은 5월 5일 개막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역산을 한번 해봤어요. 10월 31일 날 정규 시즌이 끝난다고 가정을 하고 144경기로 이렇게 역산을 해보니까 5월 한 12일 정도에는 개막을 해야 되더군요. 물론 그 안에는 뭐 태풍도 올 거고 장마도 있을 거고 비로 수년되는 경기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그 다음날 더블헤더를 하거나 월요일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선수들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돈이 일단 중요하니까요. 구단에서 그룹에서 지원비를 주더라도 구단 자체 또 마케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미 광고 계약들 다 완성돼 있는 상황이고 티켓 판매한 구단들도 있죠. 그러면 경기 수가 축소가 되면 환불해 줘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광고 노출 효과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위약금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상파 3사 또 이동통신사 포털 사이트와 중계권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도 사실 144경기 기준으로 중계 계약을 맺었는데 경기 수가 축소가 되면 당연히 돈은 더 적게 들겠죠.
벌어들이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 매우 그냥 편하게 게임 그냥 축소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10개 구단 공통 의견이고요. KBO도 뭐 KBO가 그렇다고 구단 돈 벌어주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사실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구단이 자유롭게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게 KBO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거는 경기 수를 확보해 주는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144경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윤세호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ESPN 들어보셨죠? ESPN이라는 미국 최대 스포츠 케이블 채널에서 KBO 리그 중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KBO에 직접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인데 지금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중계권을 판매를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협의를 하게 되겠죠. 그 이유는 뭐 대만은 물론 주말에 개막을 했지만 경기 수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경기 수준 이런 것들 보면 KBO 리그가 훨씬 더 뛰어나고 또 KBO 리그에 있는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도 메이저리그에 있던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김광현 선수나 류현진 선수나 KBO 리그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또 많이 가 있다 보니까 KBO 리그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KBO 리그 중계로 보면 재밌어요. 관중들의 그 엄청난 응원, 또 선수 나올 때마다 응원가 나오죠. 예전에 그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이야기했던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 사직구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한국 야구, 그러니까 KBO 리그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협의가 잘 돼서 KBO 리그가 ESPN을 통해서 미국 전역으로 중계가 된다면 프로야구를 바라보는 또 프로야구를 관전하는 문화 자체를 하나의 콘텐츠처럼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러프하게 물어본 정도, 가능할까요? 정도인데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메이저리그 사무국하고 KBO 리그 그다음에 한국의 중개사와 ESPN이 업무 제휴를 맺든 뭐 어떤 협약을 맺든 해서 저희가 메이저리그 중계를 보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도 KBO 리그를 중계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ESPN은 1979년에 출범을 해서 유료 시청자 수만 1억 명 이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80년대 뭐 제 또래 정도 될 텐데 ESPN 그 방송을 보면서 스포츠를 즐겼던 사람들을 스포츠 센터 키즈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어찌됐든 지금은 미국 스포츠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축으로 성장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KBO 리그를 세계화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세호 기자는 지금 ESPN하고 어떻게든 연락을 좀 해보려고 오늘 출연한다는 것을 극구 사양하고 일단 지금 이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ESPN을 통해서 KBO 리그를 수출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확한 저희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라고 주문을 해놨습니다. 다음 주에 관련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이사회 이야기로 돌아와서 5월 초에 개막을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중 경기로 개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관중이라는 거는 관중이 없다는 거죠. 선수들은 뭔가 좀 허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신인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맨날 2군에서 경기하고 훈련하다가 1군에 딱 와서 마운드에 서거나 타석에 섰을 때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잖아요. 본인 이름을 뭐 예를 들면 짱강훈이면 뭐 1번 타자 짱강훈 하고 타석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들려오는 함성 소리 그것 때문에 약간 블랙아웃 되는 선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거든. 근데 프로 선수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갑자기 조용한 이런 분위기에서 야구를 하면 집중도 잘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맥이 좀 빠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윤소윤 기자가 지금 두산과 기아 타이거스 담당인데
윤소영 기자한테 그러면 그 KBO에서 코로나19 대응하는 TF팀을 만들었고 거기에 마케팅 담당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관중 경기를 할 때 응원가나 관중들 함성 소리를 혹시 오디오로 사운드라도 들려줄 수 있는지를 한번 문의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아직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의견도 더 들어봐야 되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점검을 해야죠. 왜냐하면 뭐 다른 어떤 소리 효과를 구장에 넣으려면 뭐 그에 따른 또 인력들이 필요할 테고요. 그 사람들을 방역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들도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 뭐 급진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고 합니다. 근데 내일 이사회에서 정규 시즌 개막 일정이 확정이 만약에 된다. 그래서 자 21일부터 교류전 하고 2주 동안 해서 문제 없으면 5일 개막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TF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관중을 드릴 것인지, 관중을 드린다면 뭐 2만석 규모면 10%부터 해서 늘려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50%까지, 그러니까 10,000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시즌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전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찌됐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고 저희들이 좀 더 편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손세정지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요. 얘를 이렇게 레옹처럼. 그 길 가다가 혹시 제가 이거 들고 가는 거 보시면 말씀하시면 짜드립니다. 이사회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기사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해설도 할 거고 분석도 할 거니까 스포츠서울 야구팀의 개막 관련 기사들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댓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무관심하고 무관중은 다른 차원이에요. 무관중을 하더라도 중계는 하잖아요. 무관심이면 저희가 기사 쓰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 개막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 핫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